안녕하세요. 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전쟁도서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각국의 차기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양상기가 배치되었거나 초도 비행을 한 기체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려는 건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의 전투기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수-57, 중국의 J-20과 J-31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차기 전투기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KF-21이라는 4.5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시제기가 제작되어 2022년 중순 첫 비행을 준비 중이죠. 이렇게 개발된 시제기를 바탕으로 기본 전투 능력을 가진 블록 1, 이후 발전된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무장이 강화된 블록 2, 여기에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무인 전투기 지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블록 3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전략입니다. 즉, 현재는 기술이 부족하여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만 추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공간적 여유와 시스템적 확장성을 준다는 것이죠. 급하게 고성능을 지향하여 실패 위험을 높이는 것보다는 점진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 실패 위험을 낮추는 진화적 개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입니다. 일본은 과거 기술 실증기인 힘신을 개발하여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기술 실증기란 자신들이 가진 항공 기술을 테스트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개발해보는 항공기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은 가칭 F-3 전투기 개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스텔스 디자인, 추력 벡터링 유지, 그리고 통합 사격 통제 혹은 네트워크 사격이라 불리는 여러 전투기의 다중교전이 디자인 컨셉입니다. 다만 일본도 완전한 독자 개발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어렵다고 보고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롤스로이스 같은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은 이런 해외 파트너와의 업무 진행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 같네요. 다음은 미 공군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시스템 중 전투기를 구성하는 유선인 페네트레이팅 카운터 에어입니다. 미국은 F-22와 F-35를 개발 배치하여 가장 빨리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한 기술 선도국이죠. 미 공군은 센서, 무인기 및 기타 플랫폼과 전투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중지배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미래 구축할 차세대 공중지배 시스템 중 중앙노드 역할을 할 전투기를 계획 중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전투기가 한 종류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공군의 획득 담당자인 윌 로퍼 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의 전투기는 과거 센츄리 시리즈와 유사한 획득 방식이 될 거라고 하는군요. 윌 로퍼 박사는 이걸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센츄리 시리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때는 항공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1950년에서 1960년대 미공군은 F-100 슈퍼세이버, F-101 부두, F-101 델타 대거, F-104 스타파이터, F-105 썬더치프, F-106 델타 다트를 기술적 진보에 따라 연달아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 레이저 무기가 성숙되면 공중 레이저 발사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새로운 고성능 센서 기술이 등장하면 신형 센서를 탑재한 전투기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윌 로퍼 박사 말에 따르면 이미 확보된 기술들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5년 정도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다음은 미 공군 최대의 라이벌, 미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입니다. 미 해군은 이름만 공군과 같은 독자적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공군과 공통화하려던 F-35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크게 대인 경험 탓인지 이번엔 공군과 별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네요. FA-XX 불리는 차기 전투기는 1차적으로는 슈퍼호넷을 대체하고 이후에는 그라울러를 대체할 거라고 합니다. 해군의 FA-XX는 유무인 통합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투기는 동일하지만 유인기가 될 수도 있고 무인 시스템을 탑재하면 무인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유무인 통합 플랫폼은 아직은 개념 연구 단계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FA-XX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긴 작전 반경, 빠른 속도, 수동 능동 통합 센서, 장거리 무장 탑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능력에 대항하기 위해 공군이 B-21 폭격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긴 작전 반경과 장거리 무장을 조합한 장거리 전투 능력에 주안점을 둔 듯합니다. 다음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합작의 템페스트입니다. 2035년 초기 작전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템페스트도 무인기 지휘 능력, 스텔스와 네트워크 능력을 표방하는 등 다른 6세대 전투기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템페스트 개발을 주도하는 업체는 BAE 시스템즈이고 엔진은 롤스로이스, 무장은 MBDA, 전자전 슈트는 레오나르도가 각각 담당하는 분담 체제로 개발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하지만 템페스트를 구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웨덴 사브는 이 개발 참여를 통해 획득한 기술을 자국제 그리펜에 피드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웨덴 사부사의 전투기들을 좋아했는데 그리펜 EF 이후에도 새로운 전투기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합작의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합작의 템페스트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합작의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으로 전투기 개발 계획이 양분된 상태입니다. 과거 유로파이터와 라팔로 쪼개졌던 유럽 통합 전투기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네요.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도 표방하는 바는 템페스트랑 비슷합니다. 무인기 지휘 능력, 스텔스, 그리고 센서와 슈터 노드들의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기 자체 전투력보다 그 나라 공군, 나아가 육군과 해군과의 네트워크가 항공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다음은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호이 57을 개발하여 양산 초기 단계에 돌입했죠. 또 다른 스텔스 전투기로 파크 DP, 가칭 미그 41 개발 계획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미그 41이 재미있는 점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스텔스 전투기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전투기란 점입니다. 미그 25와 미그 31의 뒤를 잇는 속도와 고도를 중시하는 방공여격기라고 하는군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미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요격기로서 다탄두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요격 확률을 극대화하며 속도는 마하 4에서 5, 순항 속도만 해도 마하 3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상승 고도는 우주 공간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군요. 경량 전술 전투기인 체크메이트도 개발 중입니다. 수호이 57보다 작고 저렴한 이 전투기는 2023년에 초도 비행 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군요. 이 때문인지 2021년 모스크바 항공쇼에서 공개될 때부터 해외 판매를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기체계의 자국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터키도 5세대 전투기인 TFX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량 스텔스 전투기로 계획됐던 사업이 점점 덩치가 커져 크기가 F-22에 맞먹는 대형 스텔스 전투기로 확장된 것인데요. 현재는 BAE 시스템즈의 기술 지원을 받아 독자 개발이 진행 중이며 초도 비행 목표는 2025년입니다. 러시아와 수호이 57 공동 개발이 파기된 인도에서도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미디움 컴뱃 에어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 명칭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1차적으로는 마크1에서 스텔스 기능에 중점을 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마크2에서는 관련 기술들을 통합하여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점진적 개발이란 점에서 우리의 KF-21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